안녕하세요. 노무사 가장 빠른 최신 3년 판례로 만든 문제 쟁점 분석과 사안 해결 연습하는 것이고요. 공지사항을 보시면 요 최신 판례로 미리 쟁점 분석하고 사안 해결 그것만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23년부터 역순으로 23, 22, 21년 최신 판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관련되는 판례를 중요하다고 보는 판례로 이제 만든 문제이고요. 이 문제들은 이제 장래 제 수업에 활용되거나 사례집에 실릴 예정이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비공개 예정입니다. 제 피나는 노력이 들어간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저작 공부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23년 판례의 경우에는 3월 21일 현재 제가 보기에 중요 판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22년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스스로 쟁점 분석하는데 2분, 사안 해결하는데 3분 내지 해서 총 시간이 한 10분을 넘지 않도록 꼭 10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하신 다음에 요 문제를 강의를 들어보세요. 하셨죠? 그럼 이제 보면 맨 마지막에 항상 먼저 읽으라고 했었죠. 이 통지에 대하여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질문 소에 이기는가? 소이익 기원목 실단 변국 관련된 게 뭔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사안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변경. 그래서 1처분이 있고 2처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이 사건 통지가 2처분이죠. 2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갔는데 이제 1처분과 관련해서 1처분이 여기 선행처분 1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행처분 1처분 후에 2처분이 있었는데 이 2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라면 소액이 있다. 근데 원심에서는 이 2처분은 1처분의 변경이기 때문에 가중처분 등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에요. 그럼 이제 1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첫 번째 행정청 A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운행 15년 6월 18일 날 운행 60일 운행 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 60일 정지 처분은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9월 10일 날 끝나는 것이고 처분은 6월 8일 날 했는데 정지는 시간은 이제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A. 항상 이제 문제를 볼 때 A 부분이 어디냐. 그 다음 이제 A2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제 A2예요. A2 부분은 갑은 A2 심판을 청구해서 A2는 7월 13일 날 처분의 집행을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 내용의 집행 정지 결정을 했다.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장래를 향해서 정지된다. 이게 집행 정지 결정의 효과죠. 장래를 향해서 정지된다. 그러니까 7월 3일 날부터 이제 10일은 진행이 됐어요. 10일은 진행이 됐는데 20일 남았죠. 근데 7월 13일 날까지 10일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0일 남아 있었는데 20일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8월 31일 30일 감경하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8월 31일까지는 이제 집행의 20일은 정지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30일 감경하는 것은 변경 재결이죠. 변경 재결. 재결은 이제 효력이 형성력이 있다면 형성력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 언제로 돌아가냐? 여기 6월 8일 당초로 돌아가서 60일이 이제 30일로 변경되는 것이 협의 형성력이죠. 그래서 6월 8일 날 있었던 정지는 30일 정지가 되겠어요. 30일 정지. 그래서 제가 미리 결론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60일이 아니라 30일로 됐으니까 여기 나머지 이제 20일이 진행될 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 A가 요 처분의 선행처분의 9월 22일 날 선행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의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의 판결시까지 유예한다는 유예 통지서를 작성해서 발송하고 이 다른 사건의 판결은 16년 1월 13일 선고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행정청이 처분의 집행을 연기한다는 통지가 이제 도달이 되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결론을 보시면 이건 9월 22일이기 때문에 여기 8월 31일까지 정지되다가 이제 나머지 20일이 남았었죠. 20일이면 이제 예를 들면 9월 20일 날 이제 기간이 만료되는 거예요. 1처분이 만료. 근데 9월 20일 날 요 통지서를 보냈으니까 요 통지서는 요 1처분과는 이제 무관한 내용이고 또 다른 처분이 있었어요. 판례에서 또 다른 처분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관련되는 것이고 어쨌든 9월 20일이 됨으로써 요 1처분은 소멸됐죠. 기간 경과로 소멸. 그 다음에 한참 지난 20년 3월 5일 날 동일한 사유로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30일 정지 처분했는데 20년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운행 정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처분 똑같은 사유로 기간이 소멸했는데 처분이 이미 소멸했는데 또 다른 내용의 처분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처분이라고 새로운 처분. 다만 이 새로운 처분은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라서 이중처벌 금지 위반해서 위법하다. 그 위법하다는 내용은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심리 가서 따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송 요건 단계에서 소액 있는지 여부는 이게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1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여기 이제 대법원의 입장.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입장은 1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다. 변경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이제 가중처분 등이 없기 때문에 협의소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면 문제가 어려운데 하여튼 문제를 볼 때 A가 어디냐, A2가 어디냐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해결을 보시면 판례 이제 요거를 이제 판례를 볼 때 아까 여기 이제 제가 표로 딱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예요. 6월 8일 날 60일 정지가 있었죠. 그런데 7월 13일 날 집행정지가 나와서 재결시까지 정지되다가 8월 30일 선행처분이 이제 30일로 감경돼서 정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30일로 보면 8월 3일까지니까 기간상으로 나와 있는 기간상으로 여기도 종기도 경고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5년 9월 20일 날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유예된다 라는 통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분의 기간이 경고한 20년 3월 5일 날 2처분이 있었죠. 2처분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해 드린 것이고 보기 쉽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례만 본다면 이해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판례 자 양가를 읽어 판례 여기 이제 판례 쟁점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집행정지 결정할 경우 그런데 아까 60일인데 집행정지 한다. 그러면 판결 선고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 소송에서 이게 집행정지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심판법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 아까 그래서 정지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20일이 다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처분에 정해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아까 종기가 30일로 감경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기간 중에 모두 경고하게 되잖아요. 요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인지 여부. 그래서 그 처분의 날짜가 8월 3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집행 정지됐다가 집행 정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 처분에 효력이 발생한 이유 아까 발생했었죠. 상대방에게 별도의 처분, 즉 아까 유예 통지라는 거예요. 유예 통지. 그 효력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행정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은 후속 변경 처분서에 당초 처분의 집행을 특정 판결 선고시까지 유예한다고 규정된다. 그러면 그 유예된 판결 선고 다음에 진행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당초에 처분해서 정한 효력 기간이 경고했었잖아요. 30일이 경고했었어. 당초의 처분은 이제 소멸된 것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사유로 다시 2처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위법한은 이제 본안심리에서 따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처분이라서 소액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판결 2위에 나오는 것이에요. 양가로 1번이 있고 양가로 2번이 있는데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변경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 처분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후속 변경 처분 권한은 당초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기간이 경고해서 소멸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초에 처분에 정한 기간이 경고했잖아요. 이 사안은 30일이 경고했으니까 처분의 집행은 종료돼서 처분이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하는 것이므로 12조 2문 협의 소액이 있죠. 그래서 협의 소액이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로 제2처분하는 것은 후속 변경 처분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어서 이 처분은 소액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안을 모르시면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판례를 다 분석해가지고 소액에 관한 문제인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변경 처분의 법리를 응용한 건데 대법원은 1처분이 기간경으로 소멸했으므로 2처분이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라서 소액이 있다 이런 입장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주된 부분의 변경이 아닌 원처분의 유지를 보아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이제 잘못 판단한 게 원심이에요. 그랬으니까 가중처분 규정 등이 없어서 소액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서 나오면 특 A급이고 그래서 사안 해결을 쓸 때에는 1번 먼저 1처분이 소멸한지를 쓰시고 2번 2처분에 대한 소액을 쓰시면 되겠어요. 1처분이 소멸한지를 논증하는 게 득점 포인트. 그래서 아까 그 말 그대로 순서대로 가시면 돼. 6월 8일 정지처분은 7월 3일부터 10일간 집행되다가 7월 13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서 8월 30일 재결했을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10일은 진행됐고 20일은 정지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변경재결의 형성력에 따라서 6월 8일로 소급해서 60일이 30일로 변경된다. 따라서 이제 30일 변경됐으니까 나머지 20일이 경과한 9월 20일에 기간경으로 소멸한다. 여기 소멸되었음을 논증하면 이제 최고의 답안이죠. 그 다음 이제 반가로 3번은 1처분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9월 22일자 집행유예 통지서는 1처분과는 무관하다. 이건 이제 가점. 3번 여기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죠. 2처분은 1처분이 소멸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년 3월 5일에 있었으므로 후속 변경 처분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처분인데 새로운 여기는 들어가야 돼. 위법한 이중 처분에 해당한다. 결론 갑의 취소속은 소액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맺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판례 법리를 모르면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반론으로서 기원목 실단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기가 보시고 소액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판례를 알면 엄청 고득점 하는 사안이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